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리는 취지의 중국 정부 측 발언에 대해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대화 대신 도발의 범위와 규모를 눈에 띄게 늘렸다면서 이것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여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순항미사일도 지난 1, 2월 5차례나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켜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 감소 등 북한과 함께하려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북한을 비호하고 미국과 한국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억지와 압박을 중단하고 고조되는 대립의 소용 놀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란 표현은 한반도 긴장 구조의 원인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일삼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미한 양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 부장은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책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 병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Not only what North Korea has done with their missiles and their nuclear programs,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o deliver them, but with the hostile rhetoric coming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as being the enemy state, and making it very clear that North Korea is no longer interested in peaceful reunification.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정국 관계라고 규정했고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 회사가 최근 북한 선박의 대리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HKJK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홍콩 소재 중국 회사가 지난 2월 1일부터 북한 연봉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돼 북한 깃발을 단 연봉호가 2월부터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대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은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들은 품질 상태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진행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상당수의 포탄을 지난 수개월 동안 러시아에 전달했고 유도전술 미사일도 제공했거나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양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 사례는 이미 기록돼 있고 이를 더 수집하고 처리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침략자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입증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대량 학살과 관련한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어 의료, 건설 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 진행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당국자와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 여성들의 곤경을 잊지 말자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유엔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영상 메시지를 보내 탈북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We must not forget their plight. We must continue to amplify their voices and needs for protection and human rights. Countries to which women and girls from the DPRK arrive must be given safety and protection, and it must be ensured that they have access to immediate care and assistance, including mental and psychosocial support.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의 성평등 보장 조치를 권고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국제사회가 여성동맹의 착취 구조를 밝히고 가입의 강제성을 해소하여 북한 여성들이 삶에 있어서 큰 짐 하나를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여성의 지위도 개선되고 성평등이 보장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답신한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다양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고질적인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이동의 자유 제한으로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취약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여성들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용감한 북한 여성들이 의사나 사업가, 종교 지도자, 정치인, 학자로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북한 여성의 힘과 기업가 정신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줘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북한 정부의 선전과 달리 북한 여성들이 극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사는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정권은 여성은 나라의 꽃,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축켜 세우고 있지만 실제 북한 여성들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중노동에 시달리며 당국 요구에 무한한 헌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사회가 절대로 외면해선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당국에게 강제 북송된 탈북민 등에 대한 고문 및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금지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8일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가족이 김 씨의 구명을 호소하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 등에서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 등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해왔고 회원국들이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그러면서 강제 북송된 이들은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성폭력, 아동의 강제 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당사국은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상기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탈북민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최종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지난달 24일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공동연락사무소가 있던 자리에는 건물 대신 잔해 일부와 그 위로 눈이 쌓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가장 최근 고화질 위성사진 촬영 시점인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공동연락사무소는 4층 높이의 건물 뼈대와 바로 앞 도로를 유지했지만 약 6개월 만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으며 이후 VOA는 지난해 4월 북한이 잔해 정리 작업에 돌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약 4개월 뒤인 8월엔 주변에 흩어진 잔해가 상당 부분 치워진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위성사진에서는 총 10개의 공장 건물 앞에서 버스가 발견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